그리고 또 하나 좌파가 하고 있는 것이 있죠. 바로 조희대 죽이기입니다. 조희대 죽이기에 들어갑니다. 오늘의 그 정찰 토픽 두 번째입니다. 조희대 이재명에게 불러주셔서 감사. 그런데 자,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전에 이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추경호의 영장이 기각되니까 민주당이 발칵 뒤집혔죠. 특히 정청래. 위헌정당 해산 청구하겠다고 입에 달고 살았는데 이게 단 한 명도 현역위원에 대해서는 구속을 못한 거죠. 그리고 기소도 아직 기소 안 했지만 이제 기소할 겁니다. 추경호 추가 영장 하지도 못하고 자기들 활동 기간이 끝났으니까 특검이. 자, 그러면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청래가 6.3 지방선거 전이라도 해산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해산 청구권자는 정성호죠. 법무부 장관. 그런데 정성호는 국정감사에서 내란 특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 그런데 내란 특검의 수사 결과가 국민의힘을 뚫지를 못했죠. 뚫지를 못했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억지로 할지는 모르지만은, 근데 어쨌든 지금 그 분풀이를 조희대 때리기로 분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법원에서 영장을, 그리고, 아니, 영장 판사가 조희대 명령 지시받아서 합니까? 이 법도 모르는 사람이, 정청래 같은 경우 법도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그 범법 혐의로 그 학교 다닐 때 뭐 화염병 던져가지고 미국 대사관인가 문화원인가. 그래서 뭐 실형산. 이런 사람이 마치 영장 판사가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묘하게 해서 조희대 때리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동안 국민의힘을 향해서 내란 동조 정당 이렇게 하다가 이제 좀 이 공격거리가 없어져 버렸죠. 이게 법원이 아니야 그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일단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원을 막 때리는 겁니다. 정청래가 오늘 또 뭐 국회 본관 앞에서 계단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는데 거기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을 이야기를 하면서 뭐 2023년 12월 3일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쿠데타라면 2025년 12월 3일 오늘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다. 사법부가 내란을 했다는 겁니다. 추경호 영장 기각했다고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을 일으켰다. 쿠데타를 일으켰다. 내란몰이 정치적 이익을 봐서 재미를 들었는지 아무 곳에나 내란 갖다 붙이죠. 그래서 이게 직위원 법원에서 판사가 비상계엄의 뭐 잘못한 건 있는 것 같지만은 이게 내란은 아니야 라고 하면은 발칵 뒤집히는 겁니다. 이재명 정권은 근간이 흔들리죠. 여기도 내란, 저기도 내란. 심지어 추경호 국회의원에게 영장 기각했다고 그것도 내란. 판사들이 내란을 일으켰다는 말입니까? 정청래는 이런 말도 합니다.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 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다. 아니, 저희 이 생각도 합니다. 조희대 계속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는 것을 보고 차라리 그때 이재명 파기 자판했어야 된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하지 말고 그것을 정말 결정을 해버렸어야 되는데 그걸 알아서 지금 이 상황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제 그 법원 개멸 작전에 들어갔죠. 가령 뭐 법원 행정처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 설치한다. 이거는 조희대 인사권을 박탈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권을 박탈을 해서 자기들이 좌파에서 가져가겠다. 한마디로 그거죠. 사법행정위원회 설치한다는 것이. 자, 그러면은 당장 내년 2월 달에 법관 인사가 있어서 거기서 이재명의 중단된 5개 재판부에 새로운 새로운 판사들이 들어가면은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예 그걸 원천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조희대 인사권을 박탈해버리는 거죠. 그 작업까지 지금 다 진전시키고 올해 안에 관련 법을 다 통과시키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급해진 거죠. 재판 재개, 이재명의 재판 재개 가능성,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 관련자들에 대한 무죄 가능성, 이것 때문에 석방까지. 그리고 심지어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
판사, 검사의 검사가 법을 왜곡 적용하면 처벌하는 법 왜곡죄도 지금 밀어붙여서 지금 법 쪽에서는 위헌 소지가 크다고 다들 우려하는데, 정권을 유지를 하려고, 이재명 정권 유지하려고, 좌파들이 이재명이 좋아서 하는 뭐 맹목적인 충성파들도 있지만은 공동 운명체가 돼 있는 뭐 친명 쪽에. 그런데 좌파 전체가 이재명이 재판을 다시 받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만약에 무죄를 선고받고 하면은 좌파 정권이 흔들리기 때문에 별 수단을 지금 다 쓰고 있는 겁니다. 전부 다 공동 운명체가 돼 있는 그 상황인 것이죠. 오늘 민주당 김용민은 법사위 간사인데 김어준 방송에 또 나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지기현이 1심에서 윤석열을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풀어주거나 무죄를 선고하는 일이 확인되면은 법 왜곡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완전히 협박이죠. 재판 지금까지 해왔고 6개월 다 돼도 재판해왔고 이제 이 결심 남겨두고 선고 남겨두고 있는데, 그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은, 아니 법원에서 재판 중인 거를 무죄를 선고하면은 당신은 법 왜곡죄로 처벌할 거야. 반드시 유죄 선고해야 돼. 유죄면은 내란 우두머리면은 사형 아니면은 무기징역이죠. 그거 선고 안 하면은 당신을 처벌을 할 거야. 판사를 처벌할 거야.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법사위 간사라는 사람이. 자, 그러면은 법원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사법부를 지키는 차원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서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이재명 정권이 조희대 사법부 죽이기에 다시 나섰는데, 이 상황에서 이재명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났습니다. 오늘 이재명이 무슨 12.3 계엄 1년을 맞아서 정부 5부 요인,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한 헌법재판소장,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조희대 대법원장. 자, 나머지 4명은 전부 다 좌파 사람들입니다. 우원식, 김민석, 김상한, 노태학. 김상한은 그때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 때문에 모든 게 날아갈 뻔했는데 권순일 재판 거래가 있었죠. 그때 대법관에서 이재명에게 무죄 쪽에 손을 들어준 사람입니다. 그 공으로 지금 헌법재판소장에 앉아있는 사람인데, 자, 어쨌든 이 자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외롭게 참석을 했습니다. 자, 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죠. 오늘 만난 사진. 자, 저기서 좀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네, 두 사람이 이제 클로즈업 됐어. 오부 여인들하고 같이 있는데 두 사람이 클로즈업 돼서 찍힌 사진인데, 이재명 표정을 보십시오. 뭔가 지금 불만이 가득한 건지, 좀 불안한 건지, 좀 그런 표정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상당히 여유롭죠. 오늘 저 자리에서 저 사진에서도 이제 저렇게 볼 수가 있지만은, 이렇게 한 명씩 이제 5명이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이재명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한 명씩 이제 인사를 서로 했는데, 이재명이 사진 한번 찍을까요? 보기 어려운 분들을 6개월 만에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먼저 말을 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속으로는 내 말할 게 많았는데 불러줘서 땡큐, 내가 말할 거야, 이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일부러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친근감 있게 보이려고 노력을 막 합니다. 카메라를 의식을 했던 것 같은데, 간사, 간사, 조희대 대법원장의 간사가 우원식 국회의장하고 가깝답니다. 국회의장 간사하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농담조동 말을 섞고 어쩌고 했는데, 처음에 이제 우원식이 무슨 좀 말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발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원식은 자아자찬, 자기들 완전 잔치집 분위기죠. 오늘 4억 원씩 쓰면서 좀 국회에서 퍼포먼스하고 막 이러니까 그거 이야기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 딱 나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게
판사들의 이 어법, 저도 이제 판사 출신들을 많이 판사 출신 정치인들도 많이 만나고, 판사들도, 현직 판사들도 만나고 하면은, 판사들은 지금 어법이 다 있죠. 굉장히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말을 굉장히 조심해서 하고, 정형화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 잘 들어보면은 뼈가 막 들어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 뼈가 없을 수가 없죠. 지금 이 상황에. 일단,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작심 발언을 하기 위한 워밍업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면전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한다. 이재명, 지금 대법원 못 믿어서 헌법소원제, 그래서 그 헌법재판소, 좌파들 막 앉혀놓은 헌법재판소에서 한 번 더 재판을 하도록 하는, 사실상의 4심제, 그거 하면은 위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할 생각 하지 말라는 경고죠. 많은 그 법학자들도 똑같은 그런 경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제도적 틀 안에서,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해야지, 왜 기존의 법 체계를 흔드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합니다. 현재 법원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6개월 동안 해왔다는 이야기죠. 법원에서 관련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일단 대법원장으로서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개별 재판부라면 여기서는 지기현 판사입니다.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지기현에게 맡겨라. 왜 무슨 내란 재판부냐 이런 걸 이야기하느냐. 왜 지금 판사가 그 헌법에 그 보장된 그 권한으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이거 내란 재판부 같은 거 하는 것은 위헌이다는 경고죠. 그리고 이 말 속에는 어쨌든 이 재판을 받는데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신속 공정하게 재판을 다 한다. 개별 재판부가. 이거는 상황 변화에 의해서 지금 상황의 변화가 생기면은 개별 재판부가 지금 이재명의 재판 5개 전부 다 중단시켜놨죠. 개별 재판부가 중단시켜놨는데 이거는 그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이재명 재판도 다 할 수 있다.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이야기나 다름없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합니다. 사법부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가지고 계신 국민들도 많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다만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보호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대법관 정원을 한다는 등 여러 가지 그 조희대 힘 빼기 위해서 다 하고 있죠. 심지어 지금 조희대의 그 인사권까지 박탈을 하려고 하는, 인사권 박탈을 하려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지기현 판사 같은 사람에게 이 재판을 못 맡기겠다. 그 무죄 나올까봐 무서워서. 그리고 이 현재 조희대 법원이 그대로 가면은 자기에 대한 이재명의 재판이 속행될 수가 있으니까 그거 무섭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다 흔드는 겁니다. 인사권, 특히 인사권을 완전히 박탈을 해버리는 거죠. 예산권까지 박탈을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예산권까지. 거기에 대해서 그런 거를 하려면은 사법제도는 정말 국민을 위해서,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된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왜 사법부 인사권을 다 박탈을 하고 그 도대체 정치적 목적이 뭐냐? 이런 그 내용이 읽혀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 행간의 뜻이 다 읽혀집니다.
그리고 사법제도 개편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정권을 위한 방향이 아니고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사법 제도가 개편이 이루어져야죠. 자, 그 조희대 이 대법원장 혼자 이렇게 외롭게 정말 이렇게 오늘 직격탄을 막 날렸고, 김민석은 무슨 그 자리에서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는 자리에서까지 내란 심판이 지체되면서 국민의 염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정권의 염려가 커지겠죠. 이재명 정권의 염려가 커지겠죠. 자, 그래서 오늘 1년이고 12상 계엄령이 선포된 지 1년이고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를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1년, 그리고 특히 1년 동안의 내란몰이, 그리고 이재명 정권 들어서서 6개월 동안 완전히 보수 정권을 보수 세력을 초토화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지 6개월. 그런데 딱 그날 아침에 새벽에 핵심적인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고, 그리고 기각을 시켰다고, 법원이 기각을 시켰다고 좌파 정권이 막 공격을 하고, 이재명도 공격했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청래만 한 게 아닙니다. 이재명도 간접적으로 조희대 공격했습니다. 오늘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면전에서 이렇게 작심 발언을 했다. 그런 것은 지금 법원이 제 역할만 하고 정말 죽을 각오로 자기 역할만 하면은 이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킬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내용이었다고 봅니다.